이걸 들으면서 아유 우리 애기 심장소리 예쁘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티인가요? 안녕하세요, 삼성유TV의 미니아빠 슌이 아빠입니다. 저희 슌이 동생이 지금 뱃속에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태동이 막 활발하게 있어서 저희 슌이 엄마가 크게 걱정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태동이 느껴지기 전에 크게 걱정하더라고요. 항상 걱정이죠. 그래서 우리 Q&A 영상에서도 네, 맞아요.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태동이 안 느껴질 때 뱃속에 아기가 잘 있는지 걱정돼서 이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막 속설들이 되게 많아요. 입덧이 사라지면 맞아요. 뭐 유산이 된 거다, 뭐 이런 약간 말도 안 되는 속설들이 꽤 많은데, 약간 이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건지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태아심음 측정기 같은 걸 판매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태아심음 측정기 이거 써도 되나?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거는 유산이 되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실 겁니다. 일단 우리가 유산에 대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유산이란 임신 20주 전에 어떤 이유에서든 태아가 사망한 경우를 우리가 유산이라고 해요. 굉장히 꽤 많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전체 임신 중에 15%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80% 이상은 임신 12주 이전, 그러니까 임신 아주 초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연유산의 대부분의 원인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산이 진행이 되면 이 유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설사 우리가 이 유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유산을 막는다 하더라도 태어날 아이는 염색체 이상을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유산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들이. 근데 막을 수 있는 유산이 있나요? 거의 유일하게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자궁경부 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나마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유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게 자궁경부 무력증 자체가 진단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궁경부 무력증이라고 진단을 하려면 진단 기준 자체가 일단 진통 없이 질식 분만을 한 경우에 우리가 자궁경부 무력증이 있다고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유산해야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궁경부 무력증 처음에 진단받을 당시에는 처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신에 이제 그 다음 임신을 때 임신 한 14주 정도에 자궁경부를 묶는 수술, 맥수술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예방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유산은 막거나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근데 유산을 막을 방법이 없다부터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맞아요. 굉장히 T처럼 지금 얘기할 겁니다. 실제로 T예요. 진짜 T야.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임신 20주 이전에 아직 태동을 못 느끼는 이 시기에 태아 심음 측정기라던가 뭐 다른 걸로 아기가 지금 위태롭다는 걸 발견했어. 그러면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생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태아심을 측정기를 집에서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뭐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느려진다거나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발견을 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병원에 가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뭐 25주, 26주쯤에 알았다라고 하면 빨리 분만을 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20주 이전에 태어나면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20주 이전에 태어나는 걸 이제 다 유산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분만을 하게 되면 생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인데, 이 얘기가 사실 이제 이번 영상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아심음 측정기로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했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몇 주부터 아기가 살 수 있냐? 이건 수학 선생님이 잘 아시죠? 네, 보통은 원래 예전에는 24주 넘어야 살 수 있다라고 했다가 요즘은 23주, 뭐 22주 때의 아기들도 살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맞아요. 그때 태어난다고 무조건 살릴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24주 이전에 분만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는 소아과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제 보통 태동을 느끼는 게 한 20주 전후거든요. 사실은 이제 태동을 느끼기 전이라고 하면은 태어나서 아기가 생존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해요. 걱정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걱정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걱정이 될 때 다른 이상한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보세요. 이게 훨씬 더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태아심 측정기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네. 이 태아심 측정기는 일단 사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서 많이 쓰냐면 병원에서는 상과 병동에서 많이 써요. 간호사분들이 태아심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애기 잘 있나 심음을 측정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 전문적으로 태아심음 측정기 하루에 이제 수십 번씩 하신 이분들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초음파잖아요. 근데 초음파가 이렇게 나가는 초음파가 아니고
일직선으로 나가는 초음파라서 마치 레이저 포인터로 아기 심장을 저기 찾아야 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직선으로 나가는데 정확히 조준도 해야 되지만 이게 태아 말고 임산부의 혈관을 측정하게 되면 임산부의 심박수가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려. 혈류나 뭐 혈액 방향 이런 것들을 측정한 도플러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보는 화면을 보는 초음파보다 초음파 에너지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오래 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그래도 오래 보는 거는 권하진 않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좀 어려워, 찾기도 어려워. 이제 그러면 이제 찾는 동안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집에 있다 보면은 계속 생각날 때마다 계속 오랫동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플러 초음파에 좀 오래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비싼데 뭐 하루 한 번 하겠어요? 눈에 보일 때마다 해보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너무 비싸요. 비싼데 얘기 나면 끝이야. 쓸 일이 쓸 데가 없어. 없어. 네.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병원 가서 초음파 보세요. 그게 훨씬 더 싸, 훨씬 더 정확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도플러에서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두근두근 소리 같은. 실제 심장 소리가 아닙니다. 아, 이거 네.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태아 심을 측정기가 마치 뭐 확성기 같은 마이크 같은 거를 대고 소리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초음파로 혈류가 지나가는 거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 파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소리를 기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들으면서 아유 우리 애기 심장 소리 예쁘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티인가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25주, 뭐 27주 이렇게 됐는데 걱정이 된다. 그러면 좀 하면 좀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쯤이면 태동을 느끼세요. 태동을 느껴서 아기가 잘 있는지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태동에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요. 이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FDA에서 가정형 이런 태아심음 측정기를 구매하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 도저히 난 집에서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그럼 그냥 한 번씩 병원에 가세요. 근데 이제 분만병이 너무 멀다. 또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힘들다 하면 그냥 저는 이제 집에 가까운 아니면 직장에 가까운 산부인과 아무 데나 가도 다 초음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셔서 초음파 보시는 것도 저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아 심음 측정기는 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의료기기가 아니라 전문가가 사용해야 되는 기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병원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괜한 걱정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요. 내가 별로 지금 증상이 별다른 게 없다면 아이는 잘 있고 건강할 거다라는 그 마음 편한 믿음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아마도 육아할 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기가 나중에 태어났는데도 너무 불안한 마음, 애기가 뭐 잠깐 어디 가 있는데 너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이어져 가는 것도 본인에게도 안 좋고 아이에게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걱정, 공포 이런 것들을 이용한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현명하고 행복한 임신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